서원이는 안 풀었어? 왜 답을 안 보내? 보낼게요. 보냈어요, 지금. 자, 봅시다. 자, 10번부터 13번. 보냈나, 다? 자, 자, 오, 오, 성공, 성공. 하나. 자, 보자. 첫 번째 10번부터 13번까지는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죠.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는 이제 저널리즘의 정의와 공공 저널리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는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이죠. 또 언론, 공중의 관계에 대한 리프만과 듀이의 상반된 견해. 그래서 리프만은 뭐야? 언론인의 전문화로 구현. 또 듀이는 뭐야? 공중이 필요한 사항을 어, 요구하는 이성적 또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에는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언론학자로 로젠의 견해죠.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은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과 마이어의 대응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선이 신지 둘 다 맞았네. 틀린 걸 찾으라죠. 틀린 거. 자, 틀린 거는 5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언론인 전문화는 어떠한 제도와 철학,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자, 두 번째 문단에 나와요. 두 번째 문단 넷째 줄에 따라서 그런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구현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언론인의 전문화가 어떤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제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사실적 사고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자, 이게 추론 문제야. 추론 문제인데, 두 번째도 두 번째. 자,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이제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 결합. 자, 이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 결합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다섯 번째부터 이제 다섯 여섯째 줄에 이제 듀이 얘기죠. 그래서 반면 여기야. 요거. 자, 자, 반면 뒤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는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획은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냄으로써 가능하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이야. 그래서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 또 민주주의의 발전과 일관된다 그랬죠. 자, 그러나 4번, 네 번째 보면은 공중이 자, 공중이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할 때 실현하다,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세 번째 보면은
언론학자 로젠에 따르면 공공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의 사람들의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문제의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또 세 번째 문단 이제 셋째 줄에도 보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공론장에서 이 부분 자,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에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 형성하는 것만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여기 요 목적을 가진다 이렇게 그죠? 요 부분. 자, 요 두 개로 보면 기획을 위해 공적 답례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용에 따른 공중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 문제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되어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죠. 따라서 공중이 공공 문제 논의에 참여할 때 기획 실현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이제 내용의 이해와 사례의 적용인데, 이제 외적 증거를 가지고 보는 건데, 틀린 걸 찾는 거야, 틀린 거를. 자, 사례 1과 사례 2죠. 자, 사례 1과 사례 2를 분석하면, A 지역의 신문사에서 이제 공중의 관심사, 취재 대상을 선정하고, 지역민의 인터뷰를 통해 높은 범죄율이라는 지역 문제를 파악하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있죠. 공정한 절차로 범죄 문제 자문단을 구성했죠. 그 다양한 층의 사람들 참여를 확보했고 또 지역 사회 지도자 전문가 등이 쭉 나와. 그래서 A는 뭐냐? A는 공공 저널리즘의 이상적 실행으로 공론장 형성 과정에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고 언론 보도 가 실제 문제 해결되기가 이어지는 거죠. 또 사례 2도 언론의 객관적 측면에서 공공 저널리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취재 대상의 선정과 공론장 형성에 성공하였으나 자료를 취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주관성이 개입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갈리는데 예, 자, 서은이는 5번이라 그랬네. 그러면 5번부터 볼게요. 5번. 자, 사례 2에서 신문사가 지역민과 인터뷰하고 수차례 회의하며 논의한 것에 대해 에, 리프만은 공중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비추어 신문사 취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두 번째 문단 이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나와요. 그러니까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고정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 판단했죠. 또한 공중은 공공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 볼 때 공중의 공공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봄을 알 수 있고 보기 분석을 통해 사례 2에서 신문사가 지역민 대상의 집단 인터뷰를 하며 지역민의 바람에 동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지역민과 인터뷰하고 수차례 회의한 비지역 신문사의 취재 방식은 리프만의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네. 5번은 맞아요. 답은 4번이죠. 4번. 자, 4번에 보면 사례 2에서 지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따른 로젠과 마이어 모두 공공 저널리즘 추구하는 목적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세, 네 줄이 다 나와요. 이 보면은 공공 저널리즘 목적은 실제 문제 해결이 아닌 다양한 층의 사람들 공론장에 참여하여 토론하는 것으로 공론장 형성만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봤죠. 그래서 마이어 또한 공공 저널리즘이 사회과학적 방법을 활용해서 주관적 한계를 보완하고
공중의 수포를 촉지하는 방법론을 객관주의 중점에 둔다고 했죠. 그래서 로젠과 마이어 모두 문제 해결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사례 2에서 지역민의 바람으로 이루지 못했다 이유로 로젠 마이어가 모두 공공 저널리즘 추구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평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선이 안타깝게. 선이 이해했어? 네. 음, 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 문맥적 의미. 예, 자, 예. 이건 둘 다 맞았네. 그죠? 자, 이거는, 3번인 걸 알 수 있죠? 3번. 자, C 깨달음. 깨달을. 자, 깨달을. 시에 분별하다는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하다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이해하여 참뜻을 환하게 알게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깨닫다와 바꾸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A에 동떨어지다는 둘 사이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 오케이. 대리되다. 이것도 바꾸어 쓸 수 있죠. 또 멀리하였다, 기피하다, 꺼리거나 싫어하다, 피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삼가거나 기피하다는 의미를 갖죠. 멀리하다 바꿔 쓰기에 적절합니다. 알맞은 4번에 적합하다, 일이 조건 따위에 꼭 맞다 의미 쓰였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데 있다라는 의미를 갖죠. 오케이. 이루어지는 달성되다. 달성되다 목적 이루어지다라고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뜻한 대로 되다 의미를 갖는 이루어지다라 바꿔 쓰기에 적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는 나머지는 5, 4, 3 됐고 이제 14번부터 17번 봅시다. 14번, 17번. 자, 독소입니다. 자, 오디오 신호 압축. 오디오 신호 압축. 어, 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14번과 17번은 자, 기술 지문이죠. 첫 번째 문단에는 자, 축음기 원리와 소리의 아날로그 저장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축음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문단은 소리의 디지털 저장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그래서 디지털 저장 방식, 그다음에 오디오 파일 특징. 또 세 번째 문단은 자, 지각 부호화에서 이용하는 청각의 특성, 그죠? 최소 청강도 뭐 이런 게 나오고. 네 번째 문단은 지각 부호화에서 이용하는 청각의 특성, 예, 집회의 이, 차폐의 정의가 나오죠. 차폐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 지각 부호화 이용한 오디오 신호 압축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4번. 오케이. 둘 다 맞았네. 자,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이죠. 예, 이 글의 구조와 전개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거를 찾으래요. 답은 3번이죠. 자, 두 번째 문단은 꼬리 크기를, 세 번째 문단은 청각 특성을 각각 압축 변수라는 언급에 주목해서 두 변수 관계 이해하며 읽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 번째 문단에서 시각 부호화를 이용할 때
청각 특성이 압축의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문단에서는 모든 소리가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는 점을 통해 소리 크기는 동등하게 취급돼서 압축 변수가 될 수 없음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립니다. 오케이. 둘 다 잘 맞췄고요. 15번. 자, 15번. 네, 이것도 들이맞았네.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자, 이거 윗글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하면은 이제 나머지는 그냥 적절하다는 얘기. 가장 적절한 걸 찾기. 그것도 3번이죠? 네, 오케이. 자, 자, 이것도 보면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 개수가 동일하다. 두 번째 문단 둘째 줄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의 둘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의 균일한 비트가 할당된다. 그죠? 이거랑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단에 그런데 이 부분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다. 따라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개를 보면, 두 개를 보면, 연결해서 보면, 자, 위 인용을 통해서 압축 전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균일한 개수 비트가 할당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틀리죠.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16번, 음, 소니는 청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이게 17번까지 있나? 오케이. 자, 그러면 서은이가 4번, 신지가 5번. 4번부터 볼게요. 4번. 4번에 임계 대역에 대해 큰 소리로 인해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의 차폐음이라고 한다. 자, 이건 두 번째 문단, 넷째 줄에서 여섯째 줄에. 음, 여기 보면, 어, 자, 각 소리의 크기에 16비트 할당하며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을 달려야 한다.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이 부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쭉 그랜드 파일을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비트를 많이 사용하면 소리의 품질은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지나 데이터 양이 많아 네트워크의 전송에 불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4번은 적절치 않죠. 적절한 걸 찾으니까 4번은 아니에요. 5번 봅시다. 자, 5번에 자, 어, 차폐음이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 인계되기 폭보다 크면 두 소리 사이에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자, 네 번째 문단 둘째 줄. 보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보면 두 소리에, 자, 여기. 자,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 여기를 보면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가 그 차폐음의 임계대역을 벗어날 만큼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했죠. 이것은 이 부분은 맞죠. 그러니까 답은 적절한 거 5번이에요. 선이 알겠어? 네. 음, 선이가 비문학이 조금 약해. 비문학 많이 풀어보고. 자, 마지막 17번 봅시다. 17번이 사례 적용인, 이게 더 어려워, 사실은. 사례 적용인데,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걸 찾는 거예요. 적절한 것. 자, 보기를 보자. 보기는 이제 AB 주파수 크기, 청각 크기 제시한 가상표이다. 각 소리가 서로 다른 임계 대역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쭉 보면 됩니다. 주파수가 헤르츠, 데시벨, 청각도 이렇게 해서 A, B, C, D가 이렇게 있어. 자, 적절한 것은 5번. 둘 다 5번이라고 했는데, 자, 보자. 왜 5번인지. 압축할 때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군. 자, 이거는 다섯 번째 문단 둘째 줄에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둘째 줄에 보면은, 어, 소리 크기에,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 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의 비트를 많이 할당해서 소리 손실을 낮춘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어, 여기 인용한 거 보면 오디오 신호 압축할 때 소리의 손실을 낮추기 위해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 차이의 큰 소리 값의 비트가 할당되죠. 그래서 예, C의 소리 크기가 63데시벨, 차폐 문턱 값은 38 데시벨 차이가 25데시벨, 그죠? 요거랑 25야, 그죠? 25데시벨이고 D의 소리 크기가 55, 차폐 문턱값 6이야. 그럼 뭐예요? 49죠. 49이므로 C보다 D에서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된 거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죠? D의 소리 더 크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네, 잘했어요. 다음 금요일 8번부터 18번부터 26번까지 이거를 금요일 날 8번부터 26번까지 문학이 되네. 문학은 잘 풀고 어, 계속 잔소리 같은데 매일매일 그리고 모의고사도 잘 풀어보시고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밤늦게까지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